오늘 통증 관리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통증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통증 너무나 많죠. 근데 통증이라는 것은요, 좋은 놈일까요? 나쁜 놈일까요? 근데 좋은 놈인데 싫잖아. 일단 싫어. 네, 말은 좋은 놈 하는데 두통 오면 얼른 파나돌이나 우리 뭐 약 먹죠. 그리고 어디 통증이 오면 일단 약 먹어요. 근데 그거는 결코 좋은 것들은 아니고 내 몸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어쨌든 환경이 내 병을 만들고 환경이 주어진 거 안에서, 아까 제가 우리 선교사 임 선교사님께서 또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자 우리 엘라비 지사장님이시자 캄보디아에서 날치기를 1월 며칠 날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는데 가방을 꼭 쥐고 있다 보니까 끌려가신 거야. 그래서 다 골절이 된 거예요. 손 한번 보여주세요. 손이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네, 엘라비로 했는데 약간만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혈을 빼는 자리에 어혈을 5자리, 6자리에다 놨습니다. 근데 바로 손이 이게 되죠. 어혈이라는 것은 피를 빼는 게 아니거든요. 기를 끌고 가는 어떤 삼의 물질, 삼의 관, 프리모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들입니다. 제가 오늘 통증 관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침을 놓는 사람이고 안 놓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 침을 놓든 침을 안 놓든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의학적으로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증은 아주 좋은 놈입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내 몸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 라고 두들겨주면서 백혈구가 증가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면 여기서 전쟁이 나면서 열이 나는 겁니다. 이게 염증이고 우리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통증인데요. 만약에 아프다라는 감각이 없으면 오히려 위험을 감지할 수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췌장암이라든가 직장암이라든가 잠자고 있는 장기들이 왜 마지막에 발견했을 때 위험할까요? 아프다라고 말을 안 해. 간도 아프다라고 말을 안 해. 그럼 아프다라고 감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몸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통증이라는 건 또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생명활동에서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근육이 과산화지질이 너무 많이 근육에 쌓여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면증, 우울증 때문에도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아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 가지의 통증은 네, 이렇게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자체도 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장육부의 불균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장육부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는 모든 통증과 병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라는 것은 큰 병이 오는 거에 이제 시작점이다 라고 내 몸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깨 통증이 왔는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하고 해소를 안 시켜주면 어떤 병이 올까요? 심장에 문제가 옵니다. 부정맥이 옵니다. 허리에 문제가 계속 뻣뻣한데 가만히 뒀어. 허리 디스크 와 있죠? 방광에 문제 와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통증은 뼈에도 우리 오장육부에도 오는데요. 마디마디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통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근육도 오지만 우리가 대부분 통증이 오거나 그 다음에 큰 병, 수술이 올 때는 어디에 와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관절, 우리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 마디가 몇 마디일까요? 365마디입니다. 뼈는 206개입니다. 뼈는 206개로 딱딱 되어 있는데 마디는 목도 보세요. 이 꼬리뼈까지 경추가 벌써 7개니까 7마디로 되어 있잖아요. 흉추가 12개인데 12개 마디로 되어 있잖아. 손이 마디만 해도 지금 몇 개예요? 여기 마디 있죠? 여기 마디 있죠? 여기 마디 있죠? 손목에 요걸 있는데 마디 있죠? 엄청 여기만 해도 1개, 2개, 3개, 4개 있네요. 손에 한 손가락에
다 따지면 몇 개예요? 결론적으로는 365마디. 이제 이런 데서 통증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통증 같은 경우는 통증을 악화시켜서 우리 이 신체 기능을 저하시켜서 스트레스도 일으키고, 이런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가 일어나죠? SOD라는 내 몸의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서 NK 세포라고 하잖아요. 이 NK 세포 같은 것들이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온 세포에 퍼져서 어떻게 돼요? 늘어지면서 제 일을 못하니까 암이 된다거나 아니면 더 큰 병이 올 수가 있는 상황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장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부에 병이 나타나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폐가 안 좋았을 때는 이렇게 여기점에 나타나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았을 때는 이 자리가 아픈 거야. 여러분들 우리 지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PDF 파일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간쓸개가 아프면 옆구리가 아프거나, 그죠? 아픈 부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장부가 있는 위치에 아프지, 심장은 여기 있는데 여기 아파 그러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방광이나 대장이나 아파서 허리까지 가겠죠. 왜? 여기는 자율신경계가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보시면 자율신경계가 이 뼈로에서 다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장부에 이 뼈 안에 장기를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장부에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가까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니까 심장 판막에 이상이 왔고 고지혈증에다 고혈압에다가 막 엄청나게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약은 안 먹고요. 제가 침하고 우리 엘라비로 치료를 끝마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갔더니 혈압은 다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혈압 높아요, 약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건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아졌습니다. 혈색 좋아졌죠? 네. 그래서 좀 살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머리, 어깨, 무릎, 팔까지 할 겁니다. 머리부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침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를 했을 때 어지러운 게 없어지고, 근데 엘라비를 그 자리에 해도 침자리하고 똑같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목 통증에서, 목에서 발생되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를 유발하죠? 목 디스크를 유발하게 됩니다. 목 디스크를 유발한다는 것은, 저는 경락으로는 이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화에 관련되어 있는 소장경락을 이렇게 천궁에서 끝나는 소장경락을 한번 그려 넣어 봤어요. 근데 이게 정확합니다. 목 디스크는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를 못 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치료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엘라비로 만약에 한다면 경동맥을 해야 됩니다. 경동맥을 했을 때 아무리 심한 목 디스크를 하더라도 저는 5번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목 디스크를 5번 만에 나는 20만 원씩 준다 하더라도 엘라비 가서 치료가 된다면, 내가 만약에 목 디스크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수술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100만 원이라도 내고 여기 가서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고객들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갑자기 또 환자가 이제 많아져 갖고 딱 일주일에 2번만 치료하거든요. 그것도 오전 말고 오후에만 하는데 환자가 엄청 또 소문나서 많은 거예요. 환자들한테 병원에서 목 디스크 하는데 지금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이거 당분간 6개월 동안 못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어야 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침을 맞았을 때, 엘라비 했을 때는 10번 정도면 되고요.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3번 오고 안 옵니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그 중에 안 오더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갖다 주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조금 믿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좋아졌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목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데 대부분 경동맥을 풀어야 된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설명입니다. 제가 환자가 많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설명을 잘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설명은 처음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단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입니다. 당신은 떨리는 것은 마그네슘 부족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위장이 당신이 안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콩팥에서 오는 걸로 제가 치료를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엘라비를 할 때 이 경동맥은 어떤 역할을 하고 목 디스크는 현재 당신은 마음을 많이 써서 왔고 마음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목 디스크 온 사람 치고 마음 안 쓴 사람 없습니다. 마음 많이 썼거든요. 근데 경동맥이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끌고 가는지 보시면 되지만 보세요. 근육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으면 어디까지 아픈지 아세요? 여기까지 아파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아프다니까 여러분들요. 여기까지 아파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야. 단순히 경동맥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목 디스크로 인해서 경동맥이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로 올라가는 뇌혈관. 뇌혈관과 관련해서 뭐가 일어나죠? 치매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우리 치매 환자의 이 뇌를 보면요. 건강한 사람은 뇌가 빵빵해요. 근데 치매 환자는 쪼그러들어 있어. 쪼글쪼글해갖고 적다니까 줄어들어 있어. 그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혈관이 제대로 영양분을 못 먹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를 생각하면 돼. 나무들이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쪼글거리고 벌써 작아지잖아요. 근데 팽팽하게 요즘에 제가 이제 바깥에 우리가 다 진짜 나무거든요. 몇 개 빼놓고는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막 물 오르듯이 팽팽한데 바나나 나무가 옆에 새끼를 쳐갖고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의 문제인데 치매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단순히 병원에 가면은 경동맥에 이상 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하죠. 초음파 80% 진전되기까지 절대 안 나타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켰지만 80% 막힐 때까지요 초음파로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60%가 경동맥이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냥 뭐 스트레스 안 들은 사람은 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자 올라갔죠? 집 올라갔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금 보면 바깥 세상을 보면 우리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뭐를 알게 되냐면 벌써 물건 나가는 거 보면 알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사장님들도 힘들다는 거야. 왜? 손님이 한 번 올 거, 두 번 올 거, 0.5번, 한 번 이렇게밖에 안 오거든. 5만 원짜리 쓸 거 2만 원. 저부터라도 물론 살 게 없어서 안 가기도 했지만 슈퍼마켓 언제 가봤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간식 마련하기 위해서 계란하고 저 오렌지 사러 처음 가봤어요. 한 2주 만에. 저부터라도 이것저것 그냥 옛날처럼 수시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목 디스크는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지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지금 보시면 보세요. 굴곡되죠. 어깨 통증 나죠. 그죠? 이렇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허리 디스크하고 목 디스크. 지금 저희가 베트남에 진출했잖아요. 근데 우리 나니 베트남 친구 있었죠? 나니가 그저께 통화했는데 어떤 고객이 제일 많아? 목 아픈 사람하고 허리 아픈 사람이 90%예요 라고 해요. 그중에 잠 못 자는 사람은 1%. 잠 못 자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90%가 목하고 허리라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치료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했는데 다 나.
신기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악해. 나을 거야. 나았는데도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잘 해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시킵니까? 제대로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의사 노릇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문가답게 하라는 거야. 전문가답게 고객에게. 그러면 또 어깨로 나타나는 게 또 오십견이 나타나는 50견이 나타나는데요. 한의학에서 오십견이라는 것은 50살까지 마음을 많이 써가지고 심장경락에 지금 흐르는 이 길로 해가지고 이 어깨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써 있잖아요. 50견이란 쉽게 말해서 얼어버린 어깨라고 생각한다고. 마음까지 얼어버려가지고 생긴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2%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50살이면 50견이 생겼는데 지금 50살 아니더라도요. 한 30살, 20살? 우리 손녀딸은 할머니 지난번처럼 이거 마사지 해준 거 오늘 저녁에 나 해주면 안 돼? 오늘 6학년인데 예, 운동하고 지금 다리가 아프대요. 오늘은 꼭 할머니 그거 해달래. 아침에 그러고 갔거든요. 애들까지도 지금 다 아파요. 애들까지도 이거 뺏으면 난리나. 유치원에서, 유치원이 아니죠. 영화반에서 애들 이 11세 미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돌진하기 전에 아이들, 유치원의 선생님이 딱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요. 이 아이가 뭘 알아요? 기기 시작하는 아이부터 그 핸드폰으로 기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과간이 아니더라는 거. 4명이 막 그냥 달라들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도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50견이 이제 50살만 돼서 오는 게 아니야. 어쩌면 아이들한테도 올 수 있는 거지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들어올리지 못하죠. 근데 어른들은요. 이렇게도 못하고요. 이렇게도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갖고 여기만 아프다고 그래.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일단 들지를 못해. 이렇게 들지를. 이게 지금 현재 어깨에 이 근육에서 오는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이 경락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 근육이 여기를 다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여기까지 영향을 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50견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근육은 흉쇄 유들근부터 여기에 삼각근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견이 오면 등 쪽까지 어깨까지 앞쪽까지 다 아픈 거예요. 경락으로 봤을 때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50대는 50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연령 상관없이 이제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이들 오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극심한 통증 동반하죠.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하죠. 어떤 분은 3년 동안 자기가 옷을 못 입었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들어보셨죠?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주변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자신이 앓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50견의 일종인데 그만큼 마음을 많이 쓰고 힘들었을 때 이런 병증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석회석 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회석 건염은요. 이렇게 지금 뼈와 뼈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선상에 석회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깨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으로 이렇게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움직일 때마다 얘가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윤활유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니까 당연히 이 주변에 근육들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정지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올까요? 석회석 건염은요. 대장에서 옵니다. 근데 대장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대장 자체도 화에서 문제가 왔을 때 폐와 대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 대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처음 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 머리카락이 가늘잖아요. 제가 처음 오셨으니까 이분도 머리카락이 내가 가늘다 그러면 나는 대장이 안 좋아. 맨날 화가 많아 생각하시면 돼. 화로 인해서 쇠를 맨날 녹이니 이 머리카락이 녹아 나가는데 어떻게 두꺼워져요? 여러분들 지금 헤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 가늘어요. 이거 쓰시면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그렇지만 but 영어로 말하자면 but 그러나 그에 앞서 설명해 줘야 될 게 뭐냐. 당신의 지금 머리카락은 당신의 성질에서 온 거야. 당신 성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갖다 금덩어리 갖다 쳐 발라줘도 당신은 이거 안 돼요.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 근데 그거 참 안 되죠? 짝짝꿍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대장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또 파열증도 많이 일어나요. 이것도 대장에서 옵니다. 열이 많아지면 어떤 분은 말라 비틀어져 갖고 여기가 소금기로 인해서 우리 지금 세포 안에 체액이 염도 몇 프로죠? 0.9%잖아요. 우리 몸에는 소금이 0.9%가 유지를 됩니다.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면 어머 나 짜게 먹으면 큰일 나네. 나트륨을 뺀 그런 소금들은요. 짜게 먹으면 좋은 이유가 대장으로 갑니다. 짠 거는 다. 대장으로 가서 대장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변비가 있다 힘들다 그러면은 짜게 한번 드셔보세요. 짠 물을 벌컥벌컥 한번 오늘 2잔 드셔보세요. 그러면 대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 몸이 가벼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내 몸에 미네랄 이런 것들이 세포에 둥둥 떠다닐 수 있도록 얘가 조절을 해주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찌꺼기를 다 끌고 어디로 가? 대장으로 갑니다. 세포에 찌꺼기가 있다면 대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트륨에 대한 것들은 먹으면 안 되고요. 조금 좋은 소금을 먹어주면 건강에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에 왜 이런 병증들이 많이 나올까요? 왜? 병원에 가면요. 전부 다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의사들이 병을 만들어. 그래서 의사는 병 주고 약 주고야. 왜 그래요? 아니 제대로 진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짠 걸 먹지 말래. 짜게 먹는 거에 나트륨을 빼시고 이렇게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짠 속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미네랄이 잔뜩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16가지 미네랄이 내 몸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마그네슘 부족하면 근육 떨려. 철분 부족하면 아유 어지러워. 네. 아연 부족하면 아이고 갑자기 입에서 냄새 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져. 노화가 와. 우리 박근우 대리가 얼마 전에 신단백질에 대해서 쥐실험한 거 여러분들한테 띄워놨죠? 보세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 갤라비에다 올려놨나? 그거 올려드릴게요. 쥐 실험을 했는데요. 똑같이 동시에 태어난 쥐. 근데 신단백질을 거기다가 넣었는데 쥐가 눈이 흐릿했는데 얘는 막 노화가 돼가지고 쪼글쪼글거리고 흰머리가 많이 났는데 얘는 새카매가지고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눈이 땡그레져갖고 새카만 거야.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도 여러분들 회전계 파열 같은 경우가 대장에서 오는 거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들고 제가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으로 보는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소장경락, 마음의 경락, 화의 경락, 3초 화입니다. 상화라고 하죠. 상화. 예, 3초 경락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대장경락이 지나가죠. 왜 제가 대장경락이라고 하는데 이 견우열자 있는 데를 보면 여기에 석회성 건염이 어깨근 파열이 여기서 다 일어나거든요. 자기의 경락을 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때 혈자리 여기에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친구사가 아니더라도요. 저한테 한 달, 2달만 수업 받으면 다 알아. 다 알아요. 왜? 그 길만 여러분들 한번 부산에서 평택까지 한 번만 와봐요. 그 길 모르면 바보잖아요. 평택까지 가라고 하는데 물론 요즘에는
아주 그 안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안내를 딱딱 하지만, 그죠? 안내를 하지만 안내도 필요 없어. 그냥 쭉쭉쭉 가기만 하면 돼. 이 표지판만 보고. 여기 오는데 중부고속도로 빠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서해안고속도로 빠질 사람이 어딨냐고. 여러분들의 경락만 딱 보고요. 오, 당신은 마음을 많이 썼어요. 당신은 지금 현재 온도 센서가 고장이 났어요. 당신은 지금 화로 인해서 대장, 쇠가 녹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근육도 뭉치지만 당신은 간, 암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대장에 문제 있는 사람이요? 간암. 아까 제가 아는 사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먼저 간에 암이 있는 거야. 대장암 문제가 아니라. 금근목한 거라니까요. 폐암, 대장암 환자는요, 대부분 간암으로 죽어요. 그 자체로 죽질 않는다니까. 결론적으로는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장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간 때문에 죽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경락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러면 목 디스크 통증에서 경동맥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보세요. 이제 좀 더 세세하게 보시면 어디까지 해야 돼? 거의 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나요? 목이 안 좋은데, 경동맥이 안 좋은데 대부분 여기 등짝이 다 아픈 거야. 목에 척추 눌림이 당연히 생기죠. 이렇게 눌려야지만 손이 저리잖아요. 근데 한 번 침을 딱 찌르고 엘라비 했는데 하나도 안 저리대. 거짓말 같지 않나요?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야. 내 마음만 제대로 갖다 놔놓으면 좋아진다니까요. 그거를 뭘로? 경동맥과 가슴을 풀어줘야죠. 얼마 전에 우리 송희 원장님 전화 왔어. 어디를 풀어줘야 돼? 여기 같이 풀어줘야 된다라고. 그냥 어떠셨어요? 그분은 사설이 좀 길이긴 한데 원래는 쇄골 때문에 왔다가 본인이 주변에 너무 얘기하니까 무슨 다단계에 빠졌냐고 할 정도로 엘라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 처음에는 쇄골 좀 노출시켜주세요 하고 왔다가 하체를 딱 깠는데 자반증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자반증 관리 들어갔는데 진짜 비포 애프터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여튼 너무 많이 좋아져서 이거 뚫고 나니까 이게 더 많이 밝아지고. 여기를 제가 자반증이 생겼는데 저는 여기를 뚫으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를.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예, 김현숙 박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수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얼마든지 응용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목뼈에서 이거를 한번 넣어봤어요. 색깔별로 했는데 내가 목에 경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에 따라서 손가락으로 가는 통증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어디예요? 갈색깔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현재 C6에서 7번. 우리가 경추에 디스크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C6번에서 7번, 7번에서 8번. 흉추로 넘어가는데 이게 많이 생기거든요. 현대의학에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색깔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손이 저리고 하는 거야. 그런데 뭐만 다스려? 병원에서는 물론 목 디스크라고 하죠. 견인이 안 좋다라는 거 어제 뉴스에 나온 거 아시죠? 절대 치료 안 된다. 이건 아산병원에 이 견인하는 전문가가 어제 나와서 인터뷰하더라고요. 아스피린 2022년 4월 26일부로 미국에서는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왜? 여기에 물이 담겼는데 물을 막 흔들어. 그 병 좀 한번 접으실래요? 물병. 네. 여기에 물병에 이게 피야. 피인데 침전물이 가라앉았어. 근데 아스피린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저 땡 완전히 뿌옇게 만들어가지고 통과한다고 하는데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30년 동안에 발표지다 보니까 아예 이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20년 빠를 거야. 예, 제약회사 좋은 일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고객들한테도 좀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는데 도움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경동맥 관리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현재 목비근이 있으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가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움직여요. 막 정신없이 움직이면 이분은 다 뭉친 거야. 그리고 목 디스크 엄청 심하게 가서 수술하기 일보 직전이죠. 근데 막상 여기를 다 풀어놓으면 여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뭐가 안 움직여요.
근육이 제멋대로 완전히 끄집어 다니고 있다 보니까 난리를 제기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경동맥 여기만 풀어줘도요.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쇄골 있는 데하고 여기 풀으라고 했고요. 여기를 풀으라고 했고, 그래야지만 자반증이랑 다 좋아진다고 제가 지난주에 통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더라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자반증 들어보셨어요? 라고 하면서 왔더라고요. 지금 부산에서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관리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단순한 헤어나 피부관리 원장님들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이분들은 접근하기 때문에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시대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을 못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조금 답답한 바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객들을 끌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등 통증. 통증 같은 경우에는 등은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잡아 있잖아요. 사실은 등만 다 풀어도 웬만한 병은 다 관리가 돼. 지금 그분 관리 다 되셨어요? 관리하시는 분, 어머니. 무릎하고 등. 안 오세요. 안 오셨어요? 많이 좋아지시긴 했고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무릎하고 온 가족이 다 왔다라고 하시는 분. 아, 그분 도수 치료 받으러 다니세요? 보세요. 환자들은 도로 너무 좋아지는데 도수 치료에 15만 원 갖다 주는 거는 안 아까워. 실비에서 나오니까.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실비를 지금은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의료 남용이거든. 남용.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자율신경계를 다 다스려주는 게 등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 등을 풀지 않고는 안 돼. 허리 아프신 분들은 99.9%가 다 방광에서 와. 방광에 문제가 오면 뭐가 오겠죠? 뭐가 올까요? 뇌출혈 오겠죠? 혈압 올라가겠죠? 그리고 치매 오겠죠? 그 다음에 요실금 오겠죠? 귀에서 소리 나겠죠? 풍이 온다라는 거예요. 소리 나는 것도 풍 온 거예요.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일종의 넓게 보면 풍이야. 이런 것들이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관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 등만 관리를 해도 등의 웬만한 병증은 다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등, 허리, 골반 통증에서 척추 측만증, 척추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옆으로 휜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휘었을까요? 장부가 땡겨간 거거든요. 병원에서 수술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이분 침대에서 못 일어납니다. 이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협착증. 협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는데 협착이 되는 이유가 왜 협착이 될까요? 내 몸이 지탱을 하려고 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증을 장본인이 어머니잖아. 또 그죠? 어머니가 처음에는 쇠를 3개 박았단 말이에요. 2년 있다가 3개를 더 박았는데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못 피세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일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쇠를 박아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이사님이면서 김근수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완전히 이 쇠가 납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뼈가 없어. 아예 3개가 납작하게 그냥 주저앉아 버렸는데 여기서 이만큼도 못 걸었는데 거의 6개월 정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농사 때문에 어쩜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못 오시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 수술 안 했는데요. 아주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뼈가 3개가 납작 지금 생기진 않아요. 뼈기 때문에 생기진 않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수술한 거보다. 근데 통증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수술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후관절 증후군. 각각의 척추뼈를 연결하는 관절을 후관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위에 퇴행성이 변화가 오고 염좌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뼈와 뼈 사이에서 연세가 되거나 신장 방광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통증 자체를. 그 다음에
천장관절 증후군. 지금 여기 골반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골반 있는 데. 엉덩이뼈와 엉치뼈 사이에 관절 주변에 인대가 손상되어 관절 불안정성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 증후군. 엉치뼈와 대퇴골 사이. 여기 엉치뼈와 대퇴골 사이에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상근 있죠?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에 다리 아래 통증이, 그러면은 나중에 이상근 근육 같은 경우는 감각이 없어, 허벅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단순히 무릎이 아파요. 그럼 무릎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장육부를 꼭 생각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이쪽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반대쪽까지 관리를 해주시는 게 효과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등 척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 괄사나 그 다음에 이 지금 장갑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평택에서 장이란 장은 다 하셨대. 내가 원장님한테 그분을 보낼게요. 제가 이제 엘라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침만 놓는데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끌고. 여기까지 보면 아주 멋지고 멋있는 여성의 우리 이 평택에 5개의 장을 다 가졌을 때. 장을 다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홍지한 원장님이 예전에 그 박묘순, 예, 그분이 여기를 가보라고 했다고. 너 평택인데 왜 안 가냐. 오셨는데 다리를 지난주에 끌고 오셨어요. 끌고 오셨는데 저는 방광만 침을 놔드렸고요. 허리를 침을 놨는데 벌써 걸었고요. 자기 혼자 서서 옷 못 입죠. 당연히 질질 끓는데 다리에 힘이 없다는데. 그런데 엘라비를 제가 괄사를 갖고 같이 우리 나니하고 쭉 하니까 엉덩이뼈 있는 데가 부어있고 협착증이 벌써 심하게 몇 군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뛰어갔습니다. 5년 동안 눈물로 나를 지샜다는데 뛰어갔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의미하냐. 등 관리만 제대로 해도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병증들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되돌려주면 내 몸은 정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꼭 수술해서 약 먹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관리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척추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지금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 통증.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릎의 통증은 위장에서 옵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은요, 사타구니 아프고요, 고관절 문제 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위장 고속도로를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야. 팔자주름이, 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팔자주름 없애? 가서 보톡스 맞으면 나중에, 요즘에는 김수미가 좀 예쁘던데, 김수미 꼴 나지. 안 그래요? 위장경락이 안 좋은데 어떻게 눈에 아이백이 갔다가 안검하수 없앤다고 해서 안검하수 2년 되면 또 볼록 나오죠. 그게 미용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본으로 고객들을 관리해서 위장을 좋게 한다든가.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줘야 될까?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내 몸이 반란을 일으킨다.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 팔리잖아요. 그 서점에 가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먹을 거, 그 다음에 그 경락에 흐르는 병증,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어드바이스 해줘야 될까? 여러분들 사서 보세요. 15,000원밖에 안 해. 15,000원.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다 나오니까 무릎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장의 병증 때문에 나오는데 병원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인대 염증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대 손상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물론 저는 의학적으로는 썼습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염은 무릎의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질환. 인대 손상은 강한 충격을 받아 관절의 인대가 손상되는 질환. 인대 손상, 발목 염자죠. 접질거나 비틀려서 생기는 거. 그런데요, 수술을 한 거보다 안 하면 치료가 더 잘 됩니다. 다 위장의 병증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아킬레스건 손상. 아킬레스건은 대부분 방광에서 옵니다. 방광의 경락이 흘러가는 길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올라가겠어요? 방광경락이. 애기 발가락부터 여기로 가잖아요. 골륜이 있는 대로 해서 쭉. 그죠? 여기에 승산을 지나서, 네, 위중을 지나서, 위양을 지나서. 이게 다 방광경락에서 가기 때문에 발목 아프신 분들은 나중에 염자도 잘 생겨. 삐는 사람 꼭 그 자리 삐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얘기하고 내 몸에서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족저근막염 이름은 잘 붙여요. 양방에서. 예, 족저. 그죠? 발족자에다가 아래조자. 발의 밑에 염증이 생겼다. 염. 그쵸? 화자, 불화자가 2개 있잖아요. 염증이 엄청 불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방광에서 오는 거야. 왜 가만히 얘가 있는데 문제가 올까요? 촉저근막염도 방광에서 오죠. 그리고 통풍도 방광에서 옵니다. 양방에서는 통풍 같은 경우는 해조류 먹지 말아라. 이거 먹지 말아라. 엄청 많죠? 먹지 말아라. 이런 염증들, 통풍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 다 방광에서 오지만 모두 어떤 거의 문제다? 방광의 문제고 내 몸이 약해졌을 때 균형이 깨졌을 때 오는 병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엘라비로 관리를 할 때 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이따가 이제 우리 그 베트남에서 온 거 영상 이따 틀어줄 건가? 예, 틀어드릴 건데요. 베트남 할머니가 손가락에 우리 은사장갑을 끼고 있는 상황이 생겨요. 보여요. 어제 보내왔더라고요. 영상을. 밤 12시 반에 찍었대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3시 반에. 2시간 늦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그거 한 번만 꼈는데 손이 저린 게 다 없어졌대. 신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여기 임 목사님한테도 패치를 계속 붙였다고 해서 패치보다는 손 전체니까 손을 끼워주시고 하나는 그냥 어깨에다가 그대로 그냥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아니면 패치를 끼든가 하나만 하고 손을 갖다 전체를 끼워주십시오라고. 은사. 네, 끼워갖고 물에다 담궈놔두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뭐를 했냐면 베트남에는 양말을 많이 가져갔어요. 은사 양말을. 양말이 있거든요. 양말을 가져가서 한국에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가 베트남으로 많이 보냈는데 발 아프신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이 양말을 신겨가지고 했더니 다 발이 날아갈 것 같다고 너무 잠을 잔다고 난리라는 거예요.